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검토나 고민 안 하셨어요? 우리가 생활임금 조성해가지고 주겠다고 했으면서 안 주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 그런 대안도 지금 전혀 없이 네 그냥 자료 내고 지난번 얘기가 끝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좀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액에 대한 보전 수당을 한 25% 정도 보전을 하게 되면 임금을 그거는 확장해야 의원님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서대문구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통상 임금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심의를 통해 책정한 임금에 맞추어 추가적인 임금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서대문구 관련 근로자 중에 유독 민간 위탁 사무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보전해주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주이삭 의원의 정책 제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는지 3번에 걸친 발언을 통해 함께 보시죠. 충현차는 부관 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임금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대문구는 2015년도부터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서 생활임금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는 누구냐?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 또 서대문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그리고 서대문구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서대문구 소속 혹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대체로 생활임금이 적용된 상태라서 뭐 이분들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공사 용역 관련한 예산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위탁 사무가 뭐 부서마다 여러 개가 있고 또 기관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업무로만 따지면 한 28개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총 위탁 사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1,187명입니다. 이 중에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373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왜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적용을 받고 있는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2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그냥 단순 적용을 했다. 또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용을 해서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또 가족사업 안내에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임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도 옳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위탁 사무에 대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임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준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분야의 위탁 사무가 뭐냐면 아무래도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무들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요양기관, 또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117명 중에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82명입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련 사무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총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830명 좀 넘게 되고요. 그중에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271명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어린이집과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를 한 것이라면 그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의 요양기관들, 구립 서대문 노인 전문요양센터, 홍은 노인요양시설, 연희 데이케어 센터, 구립 연희 안산 데이케어 센터, 이런 곳들은 우리 구가 위탁 운영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적게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임금 2024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1,436원입니다. 작년에 정해진 임금입니다.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오늘 서서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 발언들이 본회의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제가 조례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희 유택선 팀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정책팀장 유택선입니다. 네, 지난 7월 회기 때
우리 과장님 저기 어디 가셔가지고 직무대리로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에도 혹시 참여하셨나요? 회의는 안 하고 그때 본회의는 누가 오셨어요? 본회의는 안 오셨어요? 그 과에서 대표하는 직원분이? 본회의장에는 하시고 가셔. 예. 과장님이 과장님 하고 참가 가셨어요? 순서고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생활임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뭐 이미 근데 이제 지금 생활임금은 2025년도 생활임금은 이제 결정이 됐고요. 예. 이게 그 서울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예. 이게 근데 저희 구만 뭐 다르게 조금 하기가 저 조금 다르게 하자는 얘기 안 했는데요. 예. 금액 다르게 하자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제안. 아, 그럼 제가 그때 본회의 때 그럼 참석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했다며요. 제가 7월 달에 이제 교육을 들어갔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직무대리 계셨을 때 그 들으셨냐고 확인하려고 제가 부른 건데 게시에다가 가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려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자리로? 못 들으셨어요? 제 얘기? 5분 예. 발언했던 거? 예, 지금 그거는 하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주의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검토나 고민 안 검토 하셨어요? 자료를 그때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이거 그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그게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사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저희 구청이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 전액 지금 생활임금이 반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런 자체 그 봉급 임금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에 맞춰서 올려주다 보전수당을 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반대하는 입장을 반대를 해요? 예, 그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데는 반대하는 걸로 하고 반대 안 하는 데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게 비중이 그런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차지를 어린이집 하거든요. 빼고 나머지들 많잖아요. 나머지들도 이제 내부적인 이제 내규로 임금표가 따로 있는. 아, 있는데 예.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서대문구가 위탁을 맡기는 기관들 시설들에 대해서 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정해진 그 급여대로 받겠지만 거기서는 거기대로 이제 돈 주는 걸로 됐지만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서대문구가 위탁하고 우리가 생활임금 조성해가지고 주겠다고 했으면서 안 주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인이 전 부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25년도 본예산에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케이 어린이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안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 조례에다가 넣으시든지 뭐 그러셔야죠. 그런 대안도 지금 전혀 없이 네 그냥 자료 내고 지난번 얘기가 끝입니다. 의원님 그 어린이집 말고도 저희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들게 된 예산을 저희가 좀 추계를 내봤는데요. 그 금액도 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얼마 차이 나는지를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전에 그 자료에 혹시 같이 없어요. 그 표랑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뭐 네, 뭐 그건 있습니까? 사후에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고 5분 발언하고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서 의원님 행감 자료에 아마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제출을 해드렸거든요. 안 왔는데요. 행감 자료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네.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면 저희 정책지원관님이든 아니면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든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지역경제과 검색해서 나오는 목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전 지금 의원으로서 지금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시든지요. 정 못 주겠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저희 뭐 요양 관련해서나 고생하시는 분들 어린이집은 한 번에 못 한다는 거는 2019년도 위원회에서 그런 거론이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9년도 이후에 24년도가 돼가지고 5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생활임금 폐지를 하든지요. 못할 거 왜 조례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행감 논의할 때 그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저랑 이제 대화를 할 때 현행 그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모든 위탁기관의 그 급여를 다 채워주는 거는 상당한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예. 그게 한 8억 정도 되나요? 그쯤 추계가 그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 8억이죠. 예. 네, 8억의 임금을 우리가 더 추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물론 생활임금을 맞춰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입법 취지가 그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해당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예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뭐 20%, 30%, 50% 뭐 이런 정도의 좀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생활임금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상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차액에 대한 보전 수당을 저희가 그 민간 위탁하시는 분 중에 한 450분이 해당이 되질 않아서 한 25% 정도 보전을 하게 되면 1억 3천 정도의 그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인생케어과 생활보장과 다 어르신복지과 이게 전부 다 재정 쪽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쪽 관할 소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지금 이제 예산이 수정이 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을 그거는 저희 확장해야 의원님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사업부서에 뿌려져 있는 그 위탁 사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그 맞춰주려고 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뭐 해당 상임위랑 또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얘기는 좀 차치하고 일단 생활임금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거기에 대해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각 부서의 협조를 계속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정 예산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좀 생활임금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증액 예산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다음 예결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대 각 부서에서 또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요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그 부서별로 또 다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저희가 25% 정도 1억 3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최소로 잡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팀하고 좀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예산안 심의 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종사자들 중에 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아까 400여 명 말씀하신 예, 거예요. 일부 있습니다. 구리버린십하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논의됐을 때 모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좀 향후에 적용되는 것까지는 동의는 하거든요. 그럼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한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를 우리 생활임금 관련 조례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조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은 다음 회기나 뭐 다다음 회기 때는 좀 제도적인 그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 이제 미비한 부분들 보완될 수 있게끔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12월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활임금 보전을 받아야 할 위탁사무에 대한 예산 증액이 진행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생활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의 25%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땐 점진적으로 보전 비율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표류되고 있어 생활임금 보전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